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 연합회와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8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이며 장소는 서구문화원 강의실입니다. 구술자는 이창섭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김영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문화원에서 발간한 남서곶이라는 도시마을지, 가슴에 짙는 정자 가정동이라는 선생님의 정갈한 수필에 흠뻑 빠져서 가정 오거리를 추억하는 구술자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제2의 고향 같은 잊혀져가는 가정동 생활사 아카이빙을 존경하는 선생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조남을 말씀해 주세요. 네, 이창섭입니다. 선생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1955년 8월 21생입니다. 현재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현재는 부모님 다 돌아가셔고 저와 아내와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렸을 때는 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삼촌 둘에 고모 하나, 아버지, 엄마, 우리 4남매. 그래서 모두 11명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선생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신가요? 네, 서구 가정동 184의 1번지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역시 가정동이고 가정동 510번지입니다. 선생님 오랜 선대부터 대대로 가정동에서 사셨다고 들었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떠한 계기에서 선생님의 선대께서 가정동에 자리를 잡았었다고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본이 성주이기 때문에 성주에서 저희 14대 할아버지께서 이제 안산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저희보다 먼 선대는 요 검암동, 옆 동네인 검암동에 있고 검암동에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제 할아버지의 고향은 여기 가정동이고 그다음부터 같이 다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삼촌, 나, 우리 자식도 이렇게 가정동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주로 동네에서 무슨 놀이를 하셨나요? 지금 여기 없어진 앞동산이라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올라가면은 가정터라고 가정지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남자들이 잘 노는 거 있잖아요. 그 기마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서 놀았습니다. 네. 선생님 유년 시절에 명절 때나 제사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유년 시절에도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설날 되면 이제 떡 한 쪼가리 얻어 먹으려고 윗말부터 아랫말까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마다 다니면서 세배하고 강냉이 한 줌 얻어 먹고 그랬던 기억이. 그리고 이제 땅이 얼어가지고 땅이 녹으면은 푹푹 빠져가면서 이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정월 대보름 때는 꼭 이웃 동네인 신현동하고 패싸움이라는 것이 했었는데 네. 꼭 이제 불 펴놓고 서로 이제 싸우면서 돌멩이 가지고 서로 던지기 하고 이렇게 하다가 쫓기게 되면은 그 신답이라는 눈바닥에 얼음이 얼었을 때는 괜찮은데 얼음이 녹았을 때는 푹푹 빠져가면서 도망다니고 하여튼 신현동하고 가정동하고 무척 서로 앙숙처럼 싸웠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은 또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가정 오거리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선생님 유년 시절 85년도 가정 오거리 항공 사진이고요. 최근에 개발되면서 이렇게 지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정동 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북망산이라고 가정동 이제 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북망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는 좀 낮아가지고 칡이 많아서 칡뿌리 캐러 다니고 봄에 이른 봄에 칡뿌리 캐러 다니고 동쪽으로 철마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군인들의 그 사격 연습장이 있었어요. 그 사격이 끝나고 나면은 그 탄피를 주워다가 강냉이랑 바꿔 먹던 기억이 있고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요 근처에 원적산이라고도 있지 않나요? 원적산은 요 밑으로 요 가정 오거리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데 그 원적산 넘어가서는 청천동이라고 청천동에는 문둥이촌이 있었어요. 문둥이촌 그 유명한 시인 하나운 씨도 거기서 당분간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최근까지도 가구 공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문둥이촌이 자꾸만 변하면서 네네. 가구 공장 이제 간액 공장이죠. 간액 공장이 많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유년 시절에 이게 인천 대부분이 그 매립지거든요. 유년 시절에 혹시 이 근처에 뭐 염전이라든가 이런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 염전에는 그 바닷물을 막아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막아두면은 거기에 이 서구에서 자랑인 망둥이, 특히 이쪽 지방에서 망둥이가 많은데 그냥 장난으로 하는 그 망둥이 낚시질을 해가지고 저녁 되면은 그 망둥이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무 좀 집어넣고 어머니가 그 찌개 끓여주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네. 그 맛이 아직도 그리우신가요? 그렇죠. 선생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를 나오셨나요? 초등학교는 여기 옆 동네인 성남동에서 제가 성남초등학교 18회 졸업생인데 싱하고개를 넘어가면 서것학교가 있는데 서것학교 33회랑 저희 18회랑 동창이고 네. 중학교는 상이천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배달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여기가 교통이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네.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동이천 근처에 그 새빵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어디를? 고등학교는 또 그때는 그래도 교통이 좋아져가지고 인천고등학교 주원에 있는 인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버스를 2번씩 그러니까 새벽 첫차 버스를 다니면서 타고서 나가야지만 그 제때 학업 시간에 늦지 않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선생님 대학교도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부평까지 나가서 시내버스 타고 부평에서 하면 제가 다닐 때마다 전철이 개통이 돼가지고 서울역까지 이제 전철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려고 그래도 샛별보기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직도 부지런하신가 봐요. 선생님 그 초등학교 때 혹시 학교 오고 가시던 길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는 지금처럼 길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주로 다녔던 데가 지금 고속도로가 됐는데 그 도로 해가지고 그 도로를 주로 이용해가지고 왔는데 고속도로만 남아있지 옛날 길은 하나도 없어요. 혹시 그때 어떤 일화라든가 등하교 때 뭐 추억에 남는 꼭 초등학교 때뿐만이 아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포함하셔가지고
등하교 하시면서 뭐 그 남은 일화 없으세요? 그 뭐 버스가 10,000원 버스 타고 다니셨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옆에 도로가 생겼는데 이제 지금은 고속도로라고 그러는데 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새로 생긴 도로였기 때문에 좀 비 좀 오는 날이면 버스 타고 가다가 하나 푹 박히면은 버스가 다니질 못합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여기 내려가가지고 이제 학교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점심 까먹고 점심 도시락을 먹고 그랬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다닌 길에 복숭아 밭이 있었는데 아버님 친구예요. 친구분이 운영했던 복숭아 밭인데 그 복숭아가 먹고 싶어가지고 조금 꽃 떨어지고 이제 복숭아 겨우 맺힌 것을 몰래 따먹다가 그 주인한테 걸렸는데 그 주인이 이제 하는 소리가 이놈의 자식 너 저희 아버님이 상균인데 너 상균이 아들 네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너 혼내줄 거라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가 그냥 손이 발휘되도록 그래서 빌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잠깐 가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가정지 옛날 있던 비석인데요. 가정지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이거 지금. 와, 네, 없어졌군요. 이게 개발하면서 없어졌. 도로에 다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고 가정지가 저도 이제 알게 된 게 가정지면 내가 가정에 살면서도 가정지 그렇구나 했었는데 제 딸이 4학년 되던 해에 우리 동네에 유적될 만한 거 좀 찾아가지고 뭐 찾아오라는 그런 숙제가 있어가지고 네. 가정지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가정동이 배천조 씨의 그 조반 이조 개국공신의 한 사람이었던 조반이 정계에서 떠나면서 가정동에서 정자를 짓고서 살았다는 그런 기록을 보고 그런 기록을 가정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삼스럽게 이런 가정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어린 시절에 많이 노시던 앞동산이 바로 맞나요? 앞동산, 예, 거기에 이제 가정지가 있었던 터라고 이제 가정터라고 인터넷에도 가정터 그 비석만 표지석만 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한 70년대 초인가 제 기억으로 그 가정지라는 그 별장을 짓겠다고 네. 여기 가정동이 배천조 씨 마을이거든요. 네. 배천조 씨들이 합산해가지고 뭐 터를 닦고 뭐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가정지에 대한 그 정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1년간 무척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 그걸 못 짓고 기록이 없어서요. 네. 참 새삼 지금 저희도 어카이빙을 하고 있지만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 학창 시절에 소풍 다니시던 기억은 나시죠? 기억 나시는 대로만 좀 말씀해 주세요. 주로 많이 원창동 그 갯마을로 많이 갔는데 소풍을 그 성남 초등학교에서 거기까지 그렇게 많이 다녔고 그냥 원적산이라고 그래서 저쪽 주안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이제 원적산이 그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거기에도 많이 다녔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기억이 나실까요? 경주로 가셨나요? 토암산 올라가죠. 토암산 굉장히 힘들게 올라갔던 저도 기억이 있는데요. 선생님 옛날에 그 가족들하고 나들이 갔던 장소하고 추억의 장소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런 거 있으시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 간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선생님은 그 중산층 정도 생활 계속 하셨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한 걸로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일에 바쁘시고 아, 가족이 그렇게 저기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장가 들어가지고 우리 자식이 있을 때는 이제 도시락 이제 김밥 좀 싸가지고 요 철마산 집에 가서 철마산 주로 그런 적은 있었지만은 그러셨구나. 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각자 농사일에 바빠가지고 네. 뭐 그럴 여유가 없었지. 그런 것을 되게 사치였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선생님 개 건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인천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없어졌죠. 그 인천교라고 그 뭐라 만인가 이렇게 다리 하나 있어가지고 그 개를 중심으로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서구 그때만 해도 이제 북구였지. 북구 가자동, 성남동, 뭐 신현동, 가정동 뭐 이쪽 넘어서 서곳, 연희동 뭐 이렇게 다 그래서 개 건너라고 한마디로 하면 개 건너로 다 통했어요 그때. 네네. 그래서 개 건너가 된 거군요. 선생님 글에 보면 앞동산의 청라도 앞에 서해 바다가 한눈에 돌아오고 인부들이 돛담배에 돛을 올리는 모습을 한눈에 보았다. 이런 아름다운 글귀를 제가 읽었는데요. 그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철마산이 내가 알기로는 해발 60m인가 그렇게 낮은 산인데 네. 이 앞에는 신답이라고 그래가지고 낮은 논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청라도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네네. 내려다 보이고 저녁 때쯤 되면 그 저녁 때 해질 물에 배 들어올 때 배가 그 뭐라 그럴까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그 배가 봉우대에 도착하면 그 배는 그 영종도 앞바다 그런 데서 게를 잡거나 그렇게 해물을 잡아온 배였습니다. 그 배가 가지고 그 배에서 그것을 풀면은 개똥이 아버지라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거간해주는 그 아저씨가 구루마에다가 이제 개 여러 가지를 싣고 와가지고 국한 내 앞마당이 좀 넓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풀어놓으면은 저희 할머니도 가서 한 자루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안아지고개라고 그래서 부평 쪽으로 가는 안아지고개 넘어가면 청천동, 효성동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개를 팔고 오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 소 몰고 어디 가셨다는 이런 얘기를 사전 면담에서 하셨는데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서구로 됐나? 장기동에 네네. 우시장이 있었어요. 네. 우시장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를 2마리, 3마리 아버님이 이제 봄에 송아지를 키우다가 송아지를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1년 내 키워가지고 이제 중소가 되잖아요. 커잖아요. 그럼 장기리 시장을 할 때 싱하고개라고 그 구기를 넘어가서 끌고 이제 아버지랑 나랑 같이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팔고 이제 그 차액 이제 조그만 소를 사오니까 그 차액이 이제 제 대학교 등록금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스갯말로 남들은 상아탑이 아니라 저는 우고탑을 세웠습니다. 가정오거리에 미나리깡이 있다고 들었고 최근에도 저도 뭐 다 이 도로 나는 거 다 없어졌어요. 미나리깡이 다 없어졌어요. 미나리깡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데였는데 네네. 미나리깡 없어진 바람 지금 검은 연희동 그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미나리깡 생기게 된 것도
이쪽 바닷가가 이렇게 되니까 물을 제대로 못 하니까 미나리가 그 맑은 물에서 사는 식물이 아니라 네네. 지저분한 데서 더러운 물에서 살기 때문에 그 미나리가 재배가 가능했대요. 그럼 선생님 어리셨을 때나 뭐 이렇게 미나리 밭에는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나리 깡생에 나와서 내가 성년대가 한 80년 그때 돼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아, 가보신 아, 그럼 거머리에 물려보신 그런 경험도 별로 거머리는 옛날에 모내기 하다가 모내게 하다가. 모내기 하던 거머리. 네. 이 인근에 콜롬비아 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콜롬비아 공원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도로 때문에 써지고 지금 요 넘어서 연희 공원 네네. 거기로 그 탑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 기념탑이. 연희공원은 옛날에 뭐 이쪽 지역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그쪽이 어떤 공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콜롬비아가 그 공원에 놀러 가신 적은 없으세요? 아주 큰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그만 데 벤치 몇 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탑 저기 때문에 콜롬비아 탑 근처 어디라면 대충 위치를 약속의 아니까. 장소로 아니까 그 시계탑처럼. 인터체인지가 바로 거기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가정동에 지금 꽤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생활하시고 하시면서 뭐 이쪽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이 뭐 즐겨 찾으신다든가 추억이 많은 명소라든가 이런 장소가 있을까요? 추억의 명소 뭐 장소가 이쪽 인천 서구 쪽에 마땅히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다 없어지고 앞동산에서 그 옛날에 앞동산에 그 동네 가정지 있던 거기서 이제 가을 되면은 뭐야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꽹과리 치고 뭐 이렇게 한바탕 놀고 네. 그랬던 거지. 그 앞동산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은 가정동의 역사는 앞동산에서 시작해서 앞동산으로 끝났는데 했는데. 그 선생님 글에 보면 거기서 친구들하고 말뚝박기 뭐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말뚝박기가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제 의뢰인 남자들은 다 그렇게 이제 좀 격한 운동을 하잖아요. 네. 서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 술래랑 술래하고 이긴 팀하고 이제 갈라져서 오면 술래가 엎드리면은 그러면 위에서 이제 올라탈 때 일부러 콱콱 올라타고 이제 그래서 찌부러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서로 그러면 이놈 저놈 하다가 이제 서로 패싸움이 되고 뭐 그랬었죠. 그럼 네. 그러던 친구들이 이제 좀 하나도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됐네요. 선생님 그 평소에 이 동네에서 즐겨 다니시는 가게나 음식점 같은 데가 있을까요? 뭐 시장 막걸리 집이라든가 없어. 뭐 딱히 없어. 없으세요? 요즘 뭐 배우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특별히 배우는 건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직장생활 25년간 하면서 명예퇴직하고 네네. 특별하게 뭐 한 게 없으니까 인천 서구문화원에서 기타 아마빌레라는 그런 그 합주단이 있었어요. 합주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알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한 20여 명이 그 단원을 이뤄가지고 매년 11월 달이면 그 1년 동안 연습한 것을 같이
그 합주 발표를 하고 그런 거 했어요. 야, 그거 하고 요즘 어떤 그 예쁜 글씨 같은 거 배우러 다니시지 않나요? 그것도 말씀 좀 해주세요. 요새 이제 집, 집사람하고 집사람이 어떻게 알아왔는지 그 캘리그래피인가 글씨 좀 예쁘게 네. 글씨가 아니라 글씨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거 가지고 거기에도 제가 이제 흠뻑 빠졌습니다. 그 글씨가 그림이 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해가지고 글씨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그 정갈한 그 집필 활동을 아름다운 글씨로 표현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경인문학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인문학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퇴직 후에 그게 신문 전단지에 경인교대 성곡동에 있는 아니 개선동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그 문예창작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문예를 그러니까 문예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발표도 하고 이제 그런 데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지금 15회인가 몇 회가 나오는데 사회 발행서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현재도 진행 중이신가요? 저는 이제 좀 작년에서 이제 저 코로나 생기면서 이제 저는 이제 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면 뭐 현재 집필 활동은 꾸준하게 하고 계신 건가요?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보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만 있지 글은 제대로 손가락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렇죠. 안타깝죠. 내 스스로. 어쨌든 선생님의 글을 이렇게 읽고 있다 보면 고향인 가정동에 대한 이 놓지 못할 그리움과 애정과 사랑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가정동이 재개발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조금씩 모습이 바뀌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마치 출근할 때 화장을 하듯이 변해가는 가정동의 모습이 가정동을 고향으로 두신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정동의 지금 이런 개발의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삭막하다고 그럴까? 또 앞동산 얘기를 하는데 그 앞동산에 올라가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동심을 키웠던 그런 것이 싹 없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지금도 고만한 어린 아이들이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청라도를 내려다 보면서 그 돛담배도 보고 거기에 이제 해 넘어가는 걸 보고 청라도도 그렇게 배 타고 밖에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차로 간단하게 몇 번 내려 이렇게 가니까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지만은 그 어떤 그 정서적으로는 참 삭막해요. 이 그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 건데요.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가 사람들이 국방도로라고 그랬어요. 어르신들 국방도로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매거더
장군이 저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 진격할 때 네. 도로가 생긴 걸로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된 도로가 이제 그때 이제 군사용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네네. 국방도로였다가 그때 이제 그때 주로 한진 고속버스라고 해가지고 동인천에서 서울역 다니는 그 고속버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비포장이었으니까 그 뽀얗게 그 먼지 일으키면서 다니던 그 한진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것이 내가 알기로 69년 12월 1일인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네네.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좋아졌죠. 뭐 서울이 이제 우리 집 서울이 인천에서 먼 곳이었는데 네. 안열만로 지금 30분 내려 서울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버스 타고 그때는 전철도 기차 타고 경의선 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기차 타고 옛날에 기차도 아마 74년 8월 15일 날부로 전철이 됐구나. 74년 8월 15일로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차를 타면은 그 뒷칸 정도 되면은 여러 친구들 특히 이제 친구들이 쭉 둘러 앉아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랬던 때가 이렇게 변했으니 전철로 됐으니 많이 전철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지만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자꾸만 정서 얘기를 하는데 정서적으로 삭막하죠. 선생님 그 고등학교 다니실 때 왜 안 버스 타고 다니셨나요? 네? 버스 타고 다니셨나요? 응. 그때 안내양 있지 않았나요, 선생님? 안내양 둘에다 주소 하나. 아, 그때 좀 교수도 있었죠. 추억 있으시면 말씀 좀. 지금 이제 17번의 전신. 네. 그때 시내버스에 그 노란 줄을 중간에 들어가 했는데 노란 버스 했는데 그 버스가 검단 사거리에서 이제 동인천까지 다녔어요. 그럼 검단 사거리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때 이제 학생들이 아침이면 학생들이 꽉 차서 오니까 가정동에는 그냥 가려고 그래요. 가정동 그냥 가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그때 선배들이 와가지고 길에서 쫙 들어 누운 거죠. 들어 눕다 보면은 차가 못 갈 거 아니에요. 못 가다 보면 이제 버스 문이 열리면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그 버스 올라가는 계단에다 다리 한쪽만 올려놓으면 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운전기사가 그때 그 운전기술을 묘하게 하면 확 밀려갈까 모르게 해가지고 올라타고 그래서 동인천에서 버스 내리면 가방줄이 끊어져 있고 그랬었죠. 선생님 가정지 근처에 기동대하고 사마고속이 있지 않았나요? 그때 말씀 좀 두루두루 기억나시는 대로 해주세요. 삼호고속 앞에는 옛날에 포장마차가 하나 가정도 유일하게 포장마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때 있었는데 집사람하고 그러니까 그때 신혼초고 집사람하고 나서 포장마차도 좀 이용했었죠. 선생님의 추억의 장소가 사마고속이 이제 성남동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2000년 돼가지고 그때 옮겼을 거예요. 네. 하여튼 이 도로가 이렇게 팽창되면서 다 없어졌으니까. 아까 경인고속도로 얘기 잠시 했었는데요. 그때 돌로골이라고 마을 있지 않았나요? 그 돌로골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무슨 아파트 거기다 돌로골이라는 거 유난히 거기에 이제 돌이 많아요. 자갈이 많아가지고 돌로 된 뭐 그런 건데 거기에 부평에 미군 주둔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는 소위 말해서 짬밥 처리장이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꿀꿀이죠.
그래서 뒤져가지고 꿀꿀이죽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아, 그걸 선생님이 직접 예, 드셨. 학교 갔다 오면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학교 갔다 오면 너나 친구들이 같이 가자 그러면 가서 그 저희는 뒤졌고 꿀꿀이죽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 좀. 미군들이 먹다 보는 거니까 네. 특히 햄 예, 같은 예. 소세지 조각 같은 것이 있어요. 휘휘 젓다 보면 그런 것은 네가 먼저 발견했니 내가 먼저 친구끼리 그거 하나 놓고 싸우기도 하고 네네. 이제 이제 한 깡통 이제 한 깡통 이제 더 주워 가지고 오면은 와서 이제 가마솥에다 끓여 가지고 이제 식구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 청년 시절 정도 되실까요? 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마을마다 그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사회치 클럽 뭐 이런 거 운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도 그런 거 하셨었나요? 예, 그래가지고 4.27 그 회원들이 그러니까 동료자 18에서 한 20살 그 정도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 청년들이지 이렇게 4.27라고 이제 그 조직을 해가지고 네. 동네에서 뭐 이렇게 뭐 무슨 큰일을 하면 이제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꼭 추석 때쯤 되면은 가요 콩쿨 대회를 했어요. 가요 콩쿨 대회를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77년도인가 나 군대 가기 전인데 그때 우리 기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콩쿨 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그 기타를 내가 치게 된 경우도 그 악단을 초대를 했는데 악단이 하루를 빵꾸 낸 거예요. 안 왔어 못 온다 무슨 사정 때문에 못 온다 그런 걸 어떻게 일은 벌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기타 좀 치니까 네가 올라가라 그래서 나도 올라가서 그 옛날 노래 하면은 흐름이 D 마이너 A 세이브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뽕짝 되면서 이렇게 하루를 했는데 딴 때보다도 소위 말해서 거기 노래 부르러 온 사람한테 그때 500원인가 1000원인가 이렇게 걷었는데 네. 돈을 냈는데 하여튼 그날 수입이 꽤나 솔창게 됐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전국 노래자랑이 진짜 전 국민의 어떤 애창 프로그램이 된 데에는 그런 지역적인 어떤 노래자랑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도 악기 연주 많이 하세요? 그냥 심심풀이로 시간 보내기 위해서 그냥 기타 하나 그냥 치고 있는데 기타를 배우게 된 동기도 소위 말해서 어디 가서 내 나이에 이렇게 기타 좀 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그러니까 내 나이도 내일 모레면 70인데 이렇게 나이 좀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대만은 기타가 좀 힘들었는데 제가 그냥 기타를 치게 된 동기가 고3 때 예비고사 끝나고 나서인가 MBC의 한밤의 음악 편지인가 임국희 아나운서가 하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느 날 뭐 나의 청춘에 대해서 글 좀 써달래. 글 좀 써가 오면은 그것을 잘된 거 몇 편 골라가지고 기타를 주겠다. 그래서 그냥 끄적끄적 써냈더니 제가 되게 당선이 됐어요. 기타를 받게 되고 그것이 계기로 돼가지고 이놈저놈 저 기타 좀 조금 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치나 배우고 또 이렇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악보를 보게 될 수가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 가요 콩쿨 대회에서도 한번 못 치는 솜씨지만 가서 무대도 서거해 보게 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딴 때 뭐 어디 가서도 뭐 이러면 너 기타 친다며 그럼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저기 있는데 뭐 시그널 하는 데서도 몇 군데도 한번 기타 드셔봤어요. 그 선생님 그 옛날에 그 사시던 고향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뭐 질문을 하다 만 것 같아서요. 고향집은 어떻게 뭐 몇 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 고향집에서? 그러니까 아까 내가 11명이라 했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둘, 고모, 또 누구야? 아버지, 엄마, 우리 사람에 11명이구나. 네, 11명이서. 뭐 삼촌들은 뭐 나가서 살 때도 많았고 그렇지만 하여튼 안방에 다 몰아가지고 우리 사람애가 다 몰아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안방에 다 6, 7명이서 몰아가서 그러니까 서로 거꾸로 서로 이제 발 마주대면서 이렇게 자꾸 옛날에 뭐 그렇게 눈만 붙이면 됐으니까 방앗간이라 소위 말해서 방앗간이라도 있으면은 산다고 그랬듯이 그렇게 살았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초가집에서 이제 기아집으로 변했고 기아집으로 살다가 나 결혼하기 전이구나. 그때 이제 그 한 모퉁이 기둥이 부러지면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그냥 새 집을 짓게 됐었죠. 그 새 집에서 그럼 거주를 계속 하신 건가요? 그 집에서 이사를 하신 건 언제예요? 그 새 집 짓고 네. 그게 이제 84년도에 새 집을 졌는데 84년도에 짓고 85년도에 이제 결혼하고 2년간 같이 저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소통해가지고 다 같이 살다가 네네. 이제 88년도에 아버지께서 니들끼리 살아봐라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 집 저 집 새방 살다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내 집도 사게 됐네요. 그 인천 서구 쪽에 계속 그 마땅한 직장들이 없다가 경인에너지하고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이쪽에 거주민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고 지역 발전도 많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거하고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가정동 인구가 가정동에서 여기 신현 원창동이니까 저 경인에너지고 뭐 경인에너지 그런 데가 원창동이니까 여기에 갑자기 이제 거기 그 직원들이 경인에너지 직원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살 사람들이 여기서 가정동에 이제 그래도 교통이 되니까 네네.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처마 밑에 방부엌 그래서 옛날 집에는 5집을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인구가 몇 배로 확 팽창이 된 거죠. 거기 근데 경인에너지에 무장공비가 들었다는 71년도인가 얘기가 72년도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무장공비 출연에. 나 고등학교 71년도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바로 요 안아지국에 군부대 하나 있잖아. 거기서 파견 나와가지고 하여튼 가정동이 살벌했으니까 군인들이 쫙 가지고 수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나는 학교에 갔으니까. 학교에 그 와중에도 학교에 가셨어요. 학교는 가야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 교련 교육 받으시지 않았나요? 교련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일일 입대 해가지고 어디로 일일 바로 그 입대하세요? 안아지국에 부대 하나 있잖아요. 네네. 요 안아지국에 거기에 일일 입대 하루 들어가서 하루 들어가서 이것저것 사격 그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가서 사격 지금 그 하나 아파트인가 이제 하나 아파트인가 거기가 사격장이었어요. 거기서 애망총이지만
사격 3발 쏴보고. 아까 선생님 탄피 죽고 했다는 그 그 바로- 사격장 맞나요? 거기는 아, 또 다른 사격장이에요? 그 사격 연습장은 여기 언덕이 여기 무슨 아파트야? 여기 지금 옛 동호 아파트에 있는데. 동호 거기가 사격장 연습장이어가지고. 네네네. 거기는 거기 그 지금 생각하면 기지거리 사격장 같아. 쫙 하여튼 이만한 그 표적판 여기 꽤 멀리 떨어진 데서 썼으니까 250m 기지거리 사격장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군대 영화만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 좀 우리 때처럼 뭐 자동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밑에 숨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탄피 주소면은 탄피는 다 수고를 하잖아요. 네네. 군대 갔다 와서 다 탄피 수고 못하면 뺑뺑이 돌고 그거 그래도 몇 개 주워. 그래도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주워다가 엿 싸 먹고 엿 바꿔 먹고 그랬죠. 그 선생님 그 경서동에 골프장이 그때 생겨가지고 뭐 경인고속도로 에피소드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건 지금 안 하죠. 아니요. 저기 싱하고개라고 요 구길. 네네. 구길에 이제 거기에 캐디 아가씨들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가정동 그때 71년도만 해도 가정동이 조금 교통이 좋아져가지고 네네. 그 경서동에서 그 길 따라서 그 캐디 아가씨들이 많이 걸어왔어요. 이제 몇몇이 다 많이 걸었지. 그럼 우리들 그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한참 이성에 눈 뜰 때 아니에요. 네네. 내 친구들도 모르고 뭐랄까 보면 뭐 골프공 하나 주워가지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에피소드죠. 그때 어떻게 밖에서 따로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그 멀리서 아유 저 아가씨 저 예쁘구나 그러긴 했지. 여기 지금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생겼잖아요. 그거 이용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자주 이용하죠. 여기서 자주 이용하세요? 내가 친구들이 저기 강남 그쪽에 이제 서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강남 그쪽으로 저기 했는데 약수 시간 1시간 정도 남겨놓고 가요. 네네. 여기서 가양시장역에서 거만 거기에 내려가지고 공항철도 이용해서 홍대 입구에서 지하철 2호선 타면 되니까 1시간 서울 웬만한 변두리 친구보다 더 빨리 가요. 전철. 네, 강남. 지금 전철 2호선 이용하시면서 뭐 이렇게 불편하시다거나 뭐 이런 거 느끼신 건 없어요? 그럼 하여튼 처음에는 그냥 전처럼 그 6칸 뭐 이렇게 큰 거만 두 칸 이용하니까 이거 꼬마 자동차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신기한 게 오히려 지금은 그 5분 간격으로 다니니까 네. 시내버스보다 더 빨리 기다리는 시간이 더 짧으니까 네네. 시내버스 잘못하면 10분 내지 20분 걸리는데 이건 5분 간격이니까 또 시간을 연착이 안 되잖아요, 전철은. 네. 그러니까 더 좋지, 버스보다. 선생님, 그 사실은 가정중앙시장이 이제 재래시장 개발 사업에 의해서 뭐 약간 바뀌었잖아요. 뭐 그전하고 그런 거 보신 거기에 그 전에는 이제 거기 지금 두 도로지 그 뒤쪽으로 할머니들이 네네. 그 밭에서 호박 오이 뭐 이런 거 가지 뭐 그런 거 따다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만큼 그렇게 놓고 팔던 데예요. 네네. 그래서 한쪽은 또 눈이 물이 안 빠지고 물이 괴해져 가지고 호수처럼 돼 있었어요. 호수처럼 돼 가지고 거기서 또 붕어 낚시도 하고 이제 그러던 그러던 데가 중앙시로 어느 날 보니까 중앙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이러야 이렇게 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거기 뭐 선생님 그 뒷길 경인고속도로 뒷길 이렇게 공사도 한참 했고 지금 경인고속도로도 공사를 한동안 했었잖아요. 그때 뭐 느끼신 불편한 사항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 가정오거리 개발 도로 개발되면서 이렇게 실제 생활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특별한 건 뭐 특별한 건 그건 없으시고 없어. 어떻게 그 생활은 조금 편리해지셨나요? 종전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 강남에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친구보다 네네. 더 빨리 가고 그러니까 교통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그런 편리한 점은 교통이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만은 서울 갈 때 차를 못 가지고 가요. 길도 잘 어설픈 데로 오히려 전철 교통이 더 대개 약속 장소가 주된 데가 다 전철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전철이 더 배석 편안하고 소위 말해서 남자들 뭐 이렇게 무슨 모이면 술 한잔 하야 되는데 차 가지고 가면은 나 차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니 그냥 전철 타고 가는 게 훨씬 편안하죠. 선생님 옛날에 그 동네에 성황당 있지 않았나요? 그때 바로 여기 다 없어졌는데 그 추억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서 무슨 한 10월 달 되면 추수감사절 지금 생각하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좀 10월 마지막 그러니까 추울 때지 음력으로 10월 달이니까 11월 말 뭐 12월 초 되니까 거기서 굿을 내서 동네 제수굿이지 제수굿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살풀이 뭐 이런 거 하면 우리들도 가서 괜히 가서 이렇게 보고 거기 하면 떡도 뭐 하니까 우리는 떡 한 조각을 어떻게 얻어 먹을 수 없나 그래서 어영도에 데다가 그게 밤 한 12시까지 12시 전에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으면 12시 한 11시 정도에 끝나나 본데 우리가 한 10시쯤 되면은 학생들은 빨리 집에 가라 그랬고 이제 그 고개 자락에 이제 조광희 씨라고 이제 조광희 씨 집이 있었는데 조광희 씨가 서인천 농협조합자 2대 조합자인가 2대에서도 몇 대까지 계속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느티나무, 회화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하면은 신현동 그렇게 네, 신현동 회화나무 거기나 비까비까한 그렇게 굵은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다 이 새길라는 동안 다 없어졌지만. 그 신현동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 문화재로 됐어요. 근데 여기도 이 길만 아니었으면 그거에 가지고 문화재 충분히 됐지. 지금 선생님이 가정동에 거주하시면서 내가 이 가정동에 오랫동안 살면서 내가 여기 살길 잘했다 이렇게 느끼신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우선 내가 여기 태어나서 여기 자랐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하고 친구도 많고 이제 그래가지고 한동안 직장인 서울 다닐 때 집사람 이제 와이프가 서울로 가자고 막 그런 걸 내가 싫다고 뿌리친 게 서울 가면은 친구들이 없잖아. 뭐 이런저런 직장 친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서 또 서로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막 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떠나고 가정동에 여태까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 뭐해서 좋다, 뭐해서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한 60 넘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돌뿌리에도 정이 가니까.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죠. 자, 이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제가 그 항공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선생님 옛날에 다니시던 길이라든가 추억의 장소 같은 것을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은 앞동산이 여기쯤에 요산 이게 보이고 선생님 그 옛날 고향집 위치가 어느 정도 앞동산이니까 되시죠? 바로 여기서 조금 요쯤 우리 집 내가 태어난 곳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봉오제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안아지국이고 아, 네. 이쪽은 이제 고속도로고 여기가 신답이라 해서 간척지에서 여기다 간척지였는데 아, 간척지. 지금 없어진 길도 있으시다고 말씀. 지금 이 사진 봐가지고는 옛날 길이 있는 건 이거 봉오제 가는 길이고 고속도로는 옛날에 국방도로라고 해 이 도로만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옛날 길이 지금은 이제 도시화되면서 뭘 알아볼 수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부평으로 가다 보면 이쪽에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네, 네. 이거 군부대 여기 군부대 하나 있고 이 고속도로 만나니까 한 이쯤 되는구나 군부대가 있는 게. 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이 산속으로 공수부대 제9공수 네, 네, 네. 그 유명한 제9공수부대가 여기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다니시던 초등학교 대략 뭐 초등학교 위치 좀 대략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지도에는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제 이쪽에서 쭉 오면 국방도로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쭉 가다 보면 산속으로 가는 또 새길이 있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쪽 원적산 산 속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에도 나왔듯이 폭운이 안겨 있는 배움의 전당이라고 네. 교과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특별하게 이렇게 기억나시는 장소라든가 그 뭐 사격장 뭐 그런 옛날에 아까 그 뭐 가정지라든가 대충 그러니까 위치 여기가, 설명 여기가 좀 해주세요. 신답이라 그래서 논바닥이었는데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이 논이 얼어요. 이제 추워가 지고 얼면은 썰매 타다가 발이 싣고 이제 불량날 눈뚝을 태우잖아. 눈뚝 태우다가 바지가랑이도 태우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뭐 특별하게 또 기억나시는 곳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호 아파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이제 사격장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사격이 끝나면은 우리는 들어가서 탐피해 주었고 그리고 여기 돌로골 여기는 저희 말해서 짬밥 처리장 부평 미군 부대 짬밥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꿀꿀이죽을 얻었던 곳입니다. 선생님 그 교련 받으셨던 부대는 지금 지도상엔 안 나와 있는. 여기서 한 그쪽으로. 이쯤에 네, 안 나타나요. 그 정도. 예,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선생님 직장하고 그 사시던 곳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선생님 그 고향집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가 고향집 그 집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나요? 거기 아까 뭐 얼핏 말씀하시길로 뭐 안방에서 몇 분이 주무시고 하셨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옛날 집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구조인 미음자형. 그러니까 초가집이었나요? 네, 초가집이었어요. 네. 초가집이었다가 70년대 그 새마을 운동 때문에 기아를 올렸고 네네. 그 기아를 올렸다가 그것이 한 10년 되니까 80년대 초에 집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새 집을 지었게 됐는데 그 새 집이 통구조니까 위에다 어떤 뭐 모양도 없고 통구조에다 그 안에서만 방 4개를 꾸몄습니다. 네네.
거기서 생활을 거기서 하셨나요? 이제 생활하고 결혼 생활도 거기서 처음에 했고 부모님 모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할머니도 계셨으니까 그 할머니의 어떤 작은 사랑을 아니 큰 사랑을 우리 집사람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 처음에 그 형수님 만나시게 된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처음 봤어요. 아, 어디 누구 소개로 선보신? 이제 처형이죠, 처형. 처형은 어떻게 같은 동네에 사신 거예요? 아, 처형이 어떻게 되냐면 처형의 올케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 지붕 밑에 방복하는 그런 새빵살이를 했어요. 처형의 올케네가.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자주 다니면서 그 처형은 제 얼굴을 알았죠. 저는 처형 얼굴 몰라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만나가지고 2달 보름 만에 결혼했으니까. 아,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하신 건가요? 한눈에 뿅 같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 출산은 어떻게, 어느 집에서 하셨나요? 아, 첫애는 병원에서 했고, 병원에서 이제 출산하고, 기르기는 그 집에서 애 둘 때까지, 첫애가 둘 때까지인가. 출산은 어디서 하셨어요? 부평이는 개인 산부인과 병원인데. 아, 네네네. 그래서 그 본가에서 그러면 이사 나오신 거는 어디로 이사 나오신 건가요? 가정도 밑바닥인데, 이제 전세방이나 월세방인가, 그거 얻어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네. 이제 한 2년 사니까 니들도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아, 분가하신 거군요. 네, 분가한 거죠. 네. 그렇게 거기 사시다가 직장은 어디 다니셨나요? 직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여러 가지 분원이 많은데 그 분원 중에 하나가 거기 지금 무슨 노인병원, 사랑병원인가 뭔가를 연세 세브란스 병원 말씀하시는 거. 인천 세브란스 병원에 네네. 근무를 했어요. 네네. 거기 한 10몇 년간 근무하다가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던 동안 선생님이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장 일 많은 사람이 원무과 직원 아니에요. 원무과 모든 걸 내가 어떤 기술직은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원무 행정을 본 거죠. 소위 말해서 치료받고 나 돈 없어로 도망가는 사람 잡아다가 돈 받아내는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뭐 병원에 계실 때 무슨 그 유명인을 치료하셨다거나 유명인을 뭐 이렇게 보신 적은 없나요? 연예인 그런 거 보질 못했어요. 연예인 그런 거 못 봤고 여기 안에도 90년대에 들어와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됐는데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 인식 속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기가 무척 힘들잖아요. 네네. 몇 달 걸리고 그러는데 일단은 인천병원이라도 입원을 하면은 서로 의사끼리 이제 서로 연계돼 가지고 신천 세브란스로 다 전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바람에 이제 활성화가 무척 됐었죠. 그럼 그 병원을 다니시면서 그 단독주택에 계시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셨나요? 그 다음에? 지금 다 없어졌구나. 개나리 아파트. 아, 없어진 개나리 아파트로 가셨어요? 개나리 살다가, 아파트 일부는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없어. 다. 개나리 아파트 살다가 유설 아파트로 이사 가가지고 네네. 유설은 그대로 살았죠. 유설만 살아있을 거야 아마.
뉴서울 아파트, 저 고층 아파트 있죠. 네네네. 거기서. 뉴서울은 거기서 왜 뉴서울로 가셨어요? 지금 개나리 아파트에서 이주하시게 된 게 뉴서울로 이주하시게 된 게 개나리 아파트 그때 그 재개발 관련해서 이주하시게 된 그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고요. 그때 서울 어디야 그 서초동에 개나리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흉내내서 그런지 꼭 개나리 아파트 단지만 딱 있었을 때는 이 산뱅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웠어요. 동네가 좋았다. 네. 열 몇 개 동인가 그 조금 저층짜리 아파트 5층인가 6층짜리 아파트지만 꽤나 돼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산을 배경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엔 살기가 좋으셨군요. 경치도 좋고. 그렇죠. 네네. 거기서 이제 뉴서울 아파트로 이사하셔서 좋은 소식이 있으셨다고요? 좋은 소식 등남했나? 그 아드님 얻으신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그 태몽 같은 거는 안 꾸셨나요? 안 꿨어. 뭐 어머님이 꾸셨다거나 이런 건 들으신 건 없으세요? 뭐 집사람이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난 뭐 그걸 안 믿으니까 안 해. 그런가 보다는 거지. 뭐.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뭐 아니, 뭐, 들으신 얘기 기억 못 하세요? 듣긴 들으셨는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네, 태몽을. 거기서 어디로 또 이사를 가셨나요? 뉴서울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그 내 나름대로 뭐 이제 생각이 네네. 이제 가정동도 이제 발달했으니까 그쪽이 이제 신곡동 쪽으로 네. 킹하고에 넘어서 신곡동에 이제 그 극동 아파트인가 네네. 막 고층 아파트들이 네. 그쪽이 발달되니까 소위 말해서 투자 기회도 괜찮겠다.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겠다. 그래서 극동 아파트로 가고 극동 아파트 살다가 이제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네. 부모님 모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 아파트가 48평인가 그 네, 네. 넓은 방 4개짜리 해가지고 한국 아파트가 생기게 된 것도 검암동이 개발되면서 거기가 이제 발달되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흡수를 했어요. 네, 네. 처음에 이사 가서 보면 나는 그래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이제 지금 나이 좀 먹은 사람 다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네네. 형님 동생 하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지냈어요. 한국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파트 생활도 그러니까 한번 단독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단독으로 이사 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사 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할 일이 많아. 바깥 일이 많으니까. 눈 오면 마당도 쓸어야 되고. 네네. 우선 아파트 살면 하지 않던 일이 많아졌더라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하니까. 그리고 정원이라고 조그맣게 꾸려놓고서 배롱나무도 심어보고 이것도 심어서 꽃 피는 거 보고 참 이런 게 단독주택 사는 맛이구나 그런 것이고 지금 새로 단독주택 사는 데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아버님 태어난 집 그 근처예요. 그런 연관이 있으시군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뭐 이주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계속 거기 이제 인전 뭐 어딜 이사 가겠어? 선생님 그러시면 여기 이제 가정동 원래 선주민이시고 여기가 고향이시고 여기 어렸을 때 친구들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불알 친구끼리 이제 벌써 지금 30년 됐는데 모임을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군대 이제 서로 한 20대 후반 이렇게 30대 이렇게 될 때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서서히 부모님, 이제 친구 부모님도 돌아가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친목회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릴 적 친구들, 소위 말해서 불알 친구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친목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요새는 핸드폰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뭐 연락통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한다고 또 연락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친구분들이 지금 모임을 하시게 되면 보통 어디서 모이시나요? 가정동호회에서 모이면 좋은데 네. 알다시피 없잖아요. 모여서 저기 얼마는 데가 장소가 없어 그럴 듯한 데가. 그래서 그래서 가정동에서는 이제 안 모이시고. 교통이 이제 지하철 2호선 때문에 주안에 이제 좀 부모님 때문에 지금 거덕이 좀 부모님 모시는 바람에 네네. 지금 어디 이렇게 가기 힘든 친구에서 그 친구를 배려하는 의미로 해서 주안역 그 근처에서 주로 모여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분들은 고향 친구시고 뭐 학교나 여기 뭐 문화원 부원장님처럼 이렇게 친분이 사회적인 친분으로 친하신 친구분들이 있으신가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1년에 한 두세 번 모임하고 얼마 전인가도 이제 우리가 인천 사람이지만 친구들도 다 네네. 인천 놈들인데 새롭게 한번 그 관광 안내원을 같이 해가지고 부부 동반해서 한 40, 한 50명이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그래서 자유공원까지 올라가 저기 수도국산에 뭐 인천하면 수도국산이 네네.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인천 시내에다가 수돗물을 공급해가지고 항암물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공급했었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서서히 걸어서 자유공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투어도 한 번 했었고. 걸어서요? 예. 그게 뭐 대략 몇십 킬로 되는 건가요? 가다가 중간쯤에서 배다리에서 점심 한 끼 먹고 또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자유공원 밑에서 저기 장사하는 친구 있을 건데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어울리고. 지금 선생님 그 주변 지금 사시는 곳이 주변에 시장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세요? 다 그러니까 옛날 뭐 친구들이 아니니까 이거 우리 집 앞에 이제 바로 그 독거 노인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람한테 가끔 서로 눈 인사하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지내고 그 중앙시장 내에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놈이 하나 이제 그 친구도 지금 그 장사한 지 지금 한 30년 되나 그러는데 그 친구 가끔 가다 만나보고. 그 친구분은 어떻게 그 고향 친구세요? 고등학교 친구. 아, 고등학교? 그럼 그분은 이 가정동의 고향이 아니신 분? 보은 출신이었다가 네. 내 기억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하고 왔는데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글 좀 쓴다고 막 그래가 껍적껍적 거리는 친구였는데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 바람에 많이 친해졌었죠. 뭐 선생님, 그러면 아까 그 옛날 사막어서 거기서 형수님하고 포장마차. 포장마차 추억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거기만 딱 가신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추억의 장소는 없으세요? 뭐 같이 이렇게 놀러 가셨다거나 했던 장소는 없으세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생각나는. 몇 가지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뭐 잘 가시는 음식점이라든가 뭐 기분 좋으시면 뭐 이렇게 같이 드시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냥 그 특별히 기억나는 데는 없는 것. 아, 이리저리 다니긴 꽤 다닌 것 같은데 네. 기억나는 데는 네. 지금 그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에 개발도 되고 또 개발 중이고 한데 요즘 보니까 뭐 서구의 골목형 시장 해가지고 그렇게 전격적인 시장은 아니더라도 그 주요 동네 골목마다 상권을 이렇게 형성해 놓던데 지금 선생님 사시는 가정중앙시장은 어떻게 앞으로 좀 커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중앙시장에 대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 그 골목길이 네, 한 2000년 이게 생긴 지가 2000년 넘어서 생겼지. 그전에는 여기 이제 토백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뭐 호박 몇 개, 가지 몇 개, 네, 오이 네. 몇 개 가지고 골목길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던데요. 네. 네, 장사를 하던 데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 딱 들어서고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시찰을 왔었고 그 바람에 꽤 활성화가 되는구나 그랬는데 요새는 뭐 다 어디나 보면 소비에 사람들이 수입이 그렇게 없으니까 수입이 저기지만 그 재래시장으로서 이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크기도 그렇고. 아, 네. 옛날에 내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는 인천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었는데 네네. 배다리에서 화평동 가는 그 네, 동천이 네, 네. 거기는 옷가게가 주로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뒤편에 또 음식점이 아니라 음식물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인천하면 중앙시장 그게 유명했고 그다음에 송림 깡내 송림시장이라고 네, 그래. 송림시장. 인천시장 하면 우선 생각나는 게 중앙시장 그랬는데 지금 여기도 그냥 문득 여기도 중앙시장이라니까 난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그 시장처럼 이렇게 되라 여기도 발전하다 보면 없어질 날도 있겠지만은 없어지기 전까지는 활성화되면서 다 시장 인신도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시장 인신도 한번 맛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정동 중앙시장이 뭐 앞으로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뭐 좀 그런 의견은 없으세요? 그쪽이 또 다 뭐 재개발한 가정 중앙에서 거기가 이제 가정 일동인데 네네. 가정 일동이면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네. 역시 그 이후로 발전돼 최초로 발전된 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집도 30년이 넘었지만은 보통 40년, 50년 집 현대 집이지만은 다 그 정도 되는 오래된 집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재개발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소문이 도는데 재개발보다는 나의 생각은 어떻게 옛날 그 현재를 그대로 유지만 시켜도 사람 사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뭐 소위 말해서 재개발한다면 쭉 다 깔아넘기고 아파트 들어서는 건데 네네. 그게 무슨 재개발이야. 그 아파트 들으면 아파트 나중에 그것도 20년, 30년을 다 부술 텐데 그 부수면은 그 시멘트다 어떻게 할 거요? 바다에다 물 거요? 어떨 거요? 내가 생각해서 그 시멘트를 어떻게 부셔가지고 뭐 어떻게 공업적으로 아니면 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만 누가 특허만 내면 돈 벌겠어. 지금 그게 그런 거 많이 뭐 일부는 하고 네.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 가정동 옛날에 그 정겨운 모습에서 자꾸 새로운 것들로 재개발되면서 새로운 것들로 바뀌어가면서 선생님 귀에 있고 눈에 편하고 정겹게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니까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가정오거리 재개발은 진행되고 있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식으로든 오늘 저녁의 모습과 내일 아침의 모습은 틀리게 또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으신 거. 그럼 하든지 그런 걸 보니까 네. 감각이 없어져. 아, 그러니까 아유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지. 아이고 그래서 안타깝고 뭐 아우 이게 발전돼서 좋네 뭐 그런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서 아유 그런가 보다. 무감각해지시는데 누가 또 아니 뭐 누가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 좀 벌려고 한번 누가 또 장난 놀았나 보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 들어서나 보다. 감각이 없어져. 선생님 그 몇 번의 그 이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사를 하실 때 이게 뭐 도로에 편입이 된다거나 재개발 이슈 때문에 이사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한 번도? 그런 거는. 본가에서 이사하실 때도 그런 뭐 딱히 뭐 재개발 이슈라든가 그때는 뭐 원래는 네. 내 어렸을 때 들었던 소리가 경인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네. 한 10살 뭐 그때쯤이지. 네. 원래는 운하가 들어선다 그래서요. 운하. 아, 지금 저기 뭐 아라뱃길 뭐 그렇게 네네. 저기 경인 운하. 경인 운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는 경인 운하가 들어선다 그러는데 그 소리가 뭐 나 한 10살 때만 해도 꽤나 시끄럽게 들렸었는데 그 소리가 없어지더니 고속도로가 생기더라고. 네. 그렇게 변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한참 도시 재개발은 시작은 했는데 그때 뭐 나라도 경제가 안 좋았고 인천시 자체에서도 재정이 파탄이 나서 제대로 뭐 루원시티 사업이라고 사업 발표는 했지만 몇 년 동안 가정오거리 근방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됐어요. 네, 문제가 사회적 문제예요. 네. 그때는 그런 거 보시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자식들 키우고 하시니까 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셨나요? 아까도 내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이 자꾸만 되더라니까. 그래서 아유 또 누가 또 장난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판에서 뭐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뭐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네. 왜냐면 내 집 있고 그러니까 내 집이 없다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하려고 갖다 더 관심을 두고 뭐 이렇게 뭔가 추적해보고 뭐 해야지만은 내 집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 뭐 이제 관심이 자꾸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정 돈바닥이 또 변하는구나. 변하면서 나도 또 나이가 먹어 하는구나 그런 거 느껴지니까. 내가 변하듯이 가정동도 같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자꾸 이 앞동산 여기 활터도 있었다고.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활터도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내 할아버지가 한갑 때쯤이니까 1960년 나 한 10살 그때쯤이면 여가지고 저쪽 밑에서 이제 이 앞동산 쪽으로 관역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네 할아버지들 그때 많아봐야 7, 8밖에 없었으니까 모여가지고 네네. 활 쏘고 활 쏘는 날이면 뭐 이렇게 누구네가 주체를 이제 저기에다 떡 먹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먹으면 그거 얻어먹느라고 했고 그게 없어지면서 다시 공암동으로 이제 그 활터가 오는데 그 무슨 역이야? 그 앞에 있었는데 그것도 도시개발 때 없어졌지만 거기서 그때는 이제 우리 아버님도 활을 좀 쏘셔가지고 아버님도 활에다 왜 취미를 들였냐면
도로가 생기면서 농토가 없어졌으니까 평생을 땅만 파던 사람 양반이 네. 그게 없어졌으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허무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친구분이 어떻게 저기 하면서 화를 몇 번 쏘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게 돼가지고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이제 좌장이 돼가지고 그때 연수구에 이제 활량들 초대가 12명인가 몇 명인가 해서 여기도 12명 해가지고 그 초대해서 한번 잔치한 적도 있어요. 선생님은 그럼 직접 활을 나보다 쏘신 적은 아우, 없나요? 한번 그때 이제 그 하기 전에 거기 그쪽에도 아들 나도 이제 저기 해가지고 무슨 대표로 그거 한번 시범으로 쏘는데 관역 100 몇 미터인데 한 반밖에 안 나가더라고. 내가 당겼는데도. 그래서 이거 보통 일이 힘든 게 아니야. 그거 쏘는 거야. 평소에 막 이 운동 같은 거 많이 안 하시나요? 그 지금 선생님은 그 고향 하면 가정동으로 고정이 딱 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처럼 한 군데 고향을 두고 이렇게 오래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정동이 토백이들 우리 많아봐야 원래 토백이 한 200명이나 되려나 그 정도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다 저기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고향 떠난 사람들이 많지. 저 지방에 가서 간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만 매월 1일날 네. 토백이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 결혼하면서 85년도에 그 친목회를 그때 40대 된 이제 동네 선배는 주축이 돼가지고 내 나이 30살이었는데 우리가 막내를 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간 친구들도 매월 1일이면 걸 모임을 의뢰에 올라와서 한 30명, 40명 모여가지고 술 한잔 나누면서 옛날 얘기해가면서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가정동을 떠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앞으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고 어디 가서 친구들 사귀기도 힘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주무시는데 오늘이 뭐 토요일이다. 근데 오늘 주무셨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다. 그래도 가정동을 안 떠나실 건가요? 그 뭐 복권이 됐다. 네. 그럼 뭐 그때는 생각해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은 그래도 나름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부모님들이 참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 당시 최고 학부인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 중산층으로 쭉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인천 서구를 어떻게 보면 애정하시긴 하지만 이쪽이 말들도 많고 한동안 이렇게 재개발 진행이 못 돼서 진짜 버려진 동네가 되고 동네 싸움도 많았어요. 알게 모르게 여기 무슨 가정동만 해도 제가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옛날 가정동에 뭐 이렇게 본동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을이 굉장히 적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 뭐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도 고속도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옛날에 윗말, 가운데말, 아랫말 네. 그 세 개를 가지고 윗말에 한 20여 채 잠깐 다 합해가지고 한 50회, 60채, 한 60채 가고 한
200명, 300명밖에 안 됐어요. 가정명.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조씨들이 많으니까 배천 조씨 이제 나도 들은 소리인데 그 배천 조씨의 여기가 저기 이조 개국 공신 그 이성계랑 같이 조선 세운 조반이라는 그 수기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선 조씨들끼리 서로 돼가지고 아침 먹었냐고 그런 것 같아. 되게 많이 조반 드셨어요? 그 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소리 우리 저기 선조님을 저기 육대기 한다고 조반 먹었어요? 그 소리를 뭐 안 해요. 그런 것도 있어. 그 금기어가 됐겠네요. 하여튼 그런 나도 조씨한테 들었으니까 가정교에서 조반 드셨어요? 그 소리 함부로 소리하면 안 된다고. 그 선생님이 그 중산층으로 나름 이렇게 탄탄하게 사셨는데 이런 뭐 개발, 재개발 이런 이슈들하고 어우러지면서 동네가 이제 그 굉장히 좀 안 좋게 버려지고 공동화되고 이럴 때 내가 여건이 되니까 나도 서울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뭐 아니면 좀 편한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없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뭐, 아이, 나 서울에서 잘 나가. 이럴 때도 고향, 가정동에 아니 계속. 뭐 고향이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안할 말로 엿 붙여놓은 게 아닌데 네. 나만 먹으러 엿 붙여놓은 게 아니라 괜히 떠나기가 싫더라고. 그냥 내 할아버지부터 내가 기억하는 내 할아버지부터 보니까 할아버지도 이렇게 같이 그냥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냥 여기가 딴 데 가면은 낯설잖아 괜히. 낯선 거에 내가 또 거기에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적응하려면 그것도 피곤한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런 게 하여튼 내 생각은 그런 게 그냥 그런 게 싫으니까 또 안 떠나겠다. 소위 말해서 서울로 직장 다닐 때도 제 집사람이 서울 가자고 막 그래도 나는 싫다고 그래서 아니한 게 아니라 부부싸움도 하고 그랬었는데 괜히 그게 싫어 떠나는 게. 다른 나도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다른 내 친구 법에 저기 보면 특히 이제 대학교 친구들은 다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그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잘 사는 거 보면 그렇게도 잘 사네. 근데 그렇게 그 친구가 부럽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살지 그 친구가 부럽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아파트님으로 개발하는 데서 어떻게 한 건 하겠다 아니 그런데 내가 어떤 관심만 있었으면은 그런 거 찾아서 다녔겠지만은 그런 거 소위 말해서 여태까지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사갈세 뭐 돈 내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살지를 않고 나도 중산층으로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나 여기서나 똑같은 건데 내 친구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이곳이 좋지. 타양살이 왜 해? 선생님, 그 지역마다 그 지역 문화를 이렇게 활성화하고 뭐 지금도 저희가 문화원에서 이렇게 주최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를 이렇게 관장하고 지역 주민들 문화를 함양시키고 이런 지역 문화원들이 있는데 인천 서구 문화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얽히신
뭐 얘기나 말씀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장 간두면서 우선 이제 기타 합주반, 기타 아마빌레, 기타 아마빌레가 이탈리아로 해가지고 사랑한다는 소리인가? 네, 그, 네. 이제 그거에 관심도 가지고 거기서 같이 합주를 해서 문화원에서 그 문화회관에서 합주 연습할 때 합주를 발표하고 그럴 때 어떤 내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도 이렇게 이런 거에서 하나 이런 문화 활동하는데도 내가 역할을 조금 극히 작은아마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거에서 어떤 친구들한테도 야, 이 나이 먹어서도 난 이런 데 활동을 해. 감히 이 나이에 너 기타 잡을 수 있어? 난 기타 잡고 연주도 해, 독주도 해봤어. 그런 자부심은 있고, 딴 데도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지방에 무슨 이렇게 문화원 해가지고 그 문화원 자체에서 어떤 걸 개발해가지고 발표하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어우, 저게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 나도 괜히 문화원에서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 뭐 하면서 그것이 잘 돼가지고 매스컴 좀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 거. 그리고 지역방송에 우리 기타 아마빌라 연주 발표할 때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경인방송인가 뭔가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 난 보지 못했는데 그런 데도 나오고. 선생님 그 옛날에 사회치 클럽 때도 기타 연주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D-A7. 예, 말씀하셨고 어쨌든 이 가정동을 지금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 둘 떠올리시고 추억을 하시면서 옛날 뒷동산에 올라서 그 폭우에 배가 들어오고 뭐 낙조가 내리던 모습, 일출하던 그 모습이 그리우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기타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살구고 낙이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고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것으로 이창섭 선생님의 1회차 구슬면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선생님 외 촬영팀, 참가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